에너지공단 기후대응 이사를 맡고 있는 오대윤입니다. 저희는 지금 긴 장마철의 끝에서 지금 두 번째 태풍을 맞는 시점에 전주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긴 장마를 포함해서 모두 기후변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기후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은 없다, 뭐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기상천외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에 준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전력, 뭐 태양광, 풍력, 수력 등등 여러 가지들, 아마 들으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모두 꽤나 친숙하게 들어봤겠지만, 실제로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결합을 해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사이에서 정말 이미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였고요. 오늘 제목이 지니 포럼인데 정말 대상 지역도 글로벌하고, 그리고 새로운 생각들이 피어나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전 또 잠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서로 다른 주제의 영역에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시지만, 각각 하시는 일만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끼리도 아이디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들을 저분 생각과 연결하면 더 좋겠구나,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해 주신 대표님들 사이에 서로 질문이나 또는 생각을 나누는 그런 말씀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 저희가 유튜브로 하고 있지만 또 보시는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로 이제 좀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오라인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충전 시 본인 인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됐는데 답변 가능하시죠? 네. 저희가 그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개인 유심이 들어있으면 통화를 할 때 자동으로 그 사람한테 요금이 청구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충전기에도 유심이 들어있어서 그 충전기를 사용할 때는 무조건 그 분에게 요금이 청구가 됩니다. 예, 스마트폰 요금 청구 방식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인증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자동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두 번째 질문은 요청사항이네요. PT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가능한 거죠? 어디에 이렇게 기후변화 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러면 아직 질문이 안 올라왔는데요. 대표님들 사이에 서로 질문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말씀 이런 것들 없으세요? 있으시면. 예, 제가 아까 마린 이노베이션 대표님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이 포장과 관련된 국내 시장이 크다라는 게 굉장히 몰랐던 사실이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린 이노베이션에서 이런 원자재 공급을 그런 기존 포장재 제조사들에게 좀 하시면서 제조 설비를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시장 점유를 할 수 있는,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혹시 준비하고 계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먼저 저희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자재 확보입니다.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져야지 나중에 버려져도 생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이제 국내에 있는 해조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하고 저희가 5월 달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해조 부산물을 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모임에 온 것도 전라북도에는 또 친환경 쌀겨 부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호남 평야를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전라북도 시나 김제시하고 버려지는 쌀겨 부산물을 또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이런 문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조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규모의 사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 초기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현재는 이제 국내 제지 1위사인 한솔 제지하고도 저희가 투자 유치 또는 이제 전략적 MOU를 좀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사업화 시켜서 뭐 수익보다는 현재 사회적 가치라든지 이 기후 대응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현재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그 넘어야 될 차이 너무 많은데 공장이라든지 뭐 설비 투자도 저희가 지금 50억 정도 투자 지금 라운드를 펼치고 있습니다. 장비가 대형 장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조금 다행인 거는 울산에 있는 자유무역지구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이거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상당히 들으면 놀라실 건데 뭐 한 평당 뭐 한 5천 원 정도. 그래서 서로들 하려고 하는 것인데 또 저희를 좋게 봐주셔서 이런 지역에 저희가 한 800평 정도 공장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속도를 낼 수 있었고요. 저희 같은 이제 작은 스타트업이 시작을 하면 정부라든지 이제 대기업 또 모든 또 국민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혹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시면서 현지 아동의 가족들이 반대를 하는 등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올크의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현재 아동들의 가족들의 생각은 어땠는지 파악을 하십니까? 그 가족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는 없었었고요. 어떤 우려가 좀 있었냐면은 그 기존에 있는 그 충전 그 샵, 충전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그 사업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그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국제협력개발에서 이러한 로컬 마켓에 들어갈 때 사실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의지로 그쪽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사업을 뺏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이제 좀 조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크에서 이제 그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사람들을 요크의 사업자나 관리자로 그 변환시키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20명 정도 고객들이 오는데 한 20센트 이렇게 충전을 하고 가거든요. 하지만 솔라카우 같은 경우에는 250명의 그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이 사람들도 더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네, 그 사람들을 아예 포함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상생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애들이 수업 받는 동안 충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충전량으로 핸드폰은 몇 번이나 충전을 하거나 그 불을 켜면 밤에 몇 시간 정도 쓸 만큼이 가능한지 잠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그 배터리 하나로 그 핸드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핸드폰은 아마 한 번에서 한 번 반, 두 번 이 정도 사용이 가능할 텐데요. 이제 개도국에서 쓰는 사람들의 그 핸드폰, 투지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작은 핸드폰. 그렇기 때문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핸드폰 한 번 충전하고 그 다음에 불로 그 조명과 연결해서 불로 한 5시간 그러니까 밤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을 바라보면 현재 들어있는 전기차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소 차량이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의 동력에 관한 대표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충전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디의 박창민 전무입니다. 어떤 자동차가 가장 친환경이냐? 사실 가장 친환경인 자동차는 걸어 다니는 거죠. 걸어 다니는 게 가장 친환경인데요.
저희가 그 산업을 생각을 할 때 그 전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친환경을 생각을 하면서 걸어 다닐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차지를 할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새로운 그 자동차로 봤을 때 뭐 전기차가 우선이냐 수소차가 우선이냐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인프라와의 어떤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 충전기가 얼마나 잘 깔려져 있냐, 그리고 수소 충전기가 얼마나 잘 깔려져 있나라는 활용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이 연관 산업과 얼마나 연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전기차가 발전하게 되게 되면 배터리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배터리와 전기차가 같이 하게 되면은 저희가 전기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배터리 정보, 운행 정보,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엄청난 또 많은 또 새로운 어떤 서비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반대적으로 수소차를 봤을 때 보면 실제 그런 부분이 어느 만큼 연관성을 갖게 되느냐, 관련 산업을 얼마나 끌고 가느냐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뭐 옛날처럼 뭐 농사 짓고 작업자족할 때는 어떤 게 친환경이냐라고 하지만, 지금 사회에서 볼 때는 얼마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점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도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10년 전에는 사실은 전기차도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그 전기차나 수소차가 기존의 엔진 자동차 산업을 못 바꾼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전기차가 뭐 당연시 되는 것과 같이 이 부분은 실제 세계 글로벌 시장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막연히 그냥 우리가 환경만 해가지고는 전체 글로벌 시장에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우리가 어떤 더 유리한 위치를 가면서 할 수 있냐 하는 이 부분으로 조금 이제 시각을 조금 글로벌 시장으로 넓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라마다 좀 환경도 다르고 이제 그 산업적 연관성이 이런 것도 좀 달라서 선택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전기차로 갈 거냐 수소차로 갈 거냐 이런 설문서에 왜 자전거는 없느냐, 나는 자전거 타고 싶은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다는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런 친환경적인 그런 수송수단에 대한 이용이 좀 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만 더 붙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바로는 전기차는 그 배터리가 차에 탑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지만 단거리 수송 부분에는 이제 전기차가 그래도 유리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륙 횡단을 하는 어떤 물류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장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배터리 용량이 너무 커집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수소차가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쪽에도 한번 네코브로이트에 썬보스로 계속 이렇게 청소를 하면 그 이제 이물질이 계속 가면서 누적되고 쌓일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인한 작동 잘못 뭐 이런 것들은 발생할 가능성 없나? 선봇은 하루 한 번씩 청소를 해주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물질 종류는 먼지, 그리고 뭐 조류 오염물, 그리고 뭐 눈 같은 거인데, 아시다시피 태양광 그 패널 사이 틈이 있어가지고 청소를 하면서 그 사이에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장애물 됐거나 아니면 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워지는 상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퓨얼셀 랩에서는 사실 이 연료전지인 거잖아요. 그 자동차도 이제 뭐 연료전지 자동차, 수소 자동차가 연료전지 자동차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연료전지 자동차냐 전기 자동차냐라는 데서 관련 환경 그리고 관련 그 산업의 연관성 이런 것에 관해서도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도 해주셨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드론을 연료전지로 날리는 것에 관한 어떤 환경 조성이나 인프라 이런 문제들은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드론을 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다행인 거는 이제 드론법이라고 일명 드론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 나라에서는 드론을 보급하기 위한 정책적 법적인 이제 기반을 구축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드론이 하나 날 때마다 이제 일일이 인허가를 받아야 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깐깐하게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특별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이제 그쪽에서 비행하는 거는 뭐 계속 허가 없이 비행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산업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한 이제 법적인 규제가 정비가 되면서 제 생각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취미생활용 드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 주변에서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열린 또는 이제 배터리 드론을 활용한 사업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되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선두에 서 있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분명히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산업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부 정책이라든지 민간 기업들이 움직이려고 할 거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참 좋아서 금방금방 잘 하든 쫓아가든 둘 중에 하나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린 이노베이션이 엄청 그 인기가 좋으신데요. 대표님 자, 이제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마린 이노베이션의 해조류 부산물이나 커피 부산물 중에서 일회용품을 생산하는데 화학 물질이 사용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생산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생분해 비닐봉지에 관련하여 언급하실 때 CTS 차원에서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SDG 솔루션 차원에서 먹을 수 있는 용기나 이용한 용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친환경 용기에 관한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솔루션을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개발시켜 나갈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그 해조류 부산물이나 커피 부산물을 이제 일회용품을 만드는데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만드느냐. 그때 화학 물질을 사용 안 해야지 제가 이제 버려져도 생분해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열이나 압축 공법만 사용합니다. 이제 고온 한 220도의 열을 사용한다든지 그 이제 순간 압력을 이용해서 형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기, 특히 종이컵도 현재는 제지 공법으로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공법 안에는 또 접착 부분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등 여러 조금 좋지 않는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몰드 공법으로 이걸 찍어내기 때문에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보시니까 이제 먹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 회사 말고도 이제 세계적 기업이 한 두세 군데가 그 추출물로 이제 용기를 만들어내는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해조류 추출물은 고가의 성분이기 때문에 식품이나 이제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저희 브랜드에서도 이제 달하루라는 양갱을 해조류 추출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려지는 부산물로 저희들이 일회용품을 만들었지 가격도 싸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이 추출물로 용기를 만들었을 때는 가격이 상당히 비쌀 겁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일회용품을 만든다 그러면 지금의 일회용품보다는 한 10배 이상 비쌀 거로 저희들이 예측이 되는데요. 이런 거는 좀 이벤트성에 가까워서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이 이거를 쉽게 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저희들이 이제 해조류라든지 식물성이 대량으로 이제 양산이 된다 그러면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저희가 부산물만 좀 활용하고 있고요. 차후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는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캠핑을 좋아해서 자주 가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이동할 때 좀 작은 태양광 패널을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긴 합니다. 근데 지금 그 휴대용 수력 발전기가 생산하는 전력이 옆에서 저희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용량이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을 몇 시간 정도 발전을 해서 얼마 정도 얻어서 쓸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기존의 조류 발전 터빈과 발전 시스템을 설계를 하던 팀들로 구성이 됐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터빈의 효율이라든지 이제 발전 효율에 굉장히 좀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대중성을 가질 수 있는 상품이 되려면은 실제로 기술적인 효율보다는 사용성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터빈이 발전할 수 있는 기존 유속을 0.8m/s에서 1.2m/s로 저희가 기준을 하고 거기서 매 시간당 5W를 발전을 해서 5,600mAh 배터리에 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시간 반 정도를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완전하게 충전된 배터리를 필요한 USB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배터리 하나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대에서 한 대 반 정도 충전이 가능하고 LED 랜턴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한번 완전하게 충전을 하면 30일 연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발전기를 집어넣고 선을 뽑아서 거기서 쓰는 방법 이런 건 또 가능한가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바로 원하는 기기에 직접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었는데 이게 필드에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물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혹시나 스마트폰이 침수가 되거나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또 모든 사용 환경에 필요로 요구되는 전선의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배터리에 저장해서 2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질문 막 들어왔는데요. 퓨얼셀 랩 대표님께 질문 들어왔습니다. 블랙아이스를 대량으로 식별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도로의 정보를 입력을 해서 그 도로만 쭉 블랙아이스를 식별하고 다시 도로를 따라서 돌아오고 해서 그것만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에 관한 가능성 이런 것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열화상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상도는 동일하고요. 그 해상도를 얼마나 빠르게 이제 해석할 수 있냐가 가격적인 거를 구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상도가 낮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폰더 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넓은 영역을 이제 할 수 있고요. 드론 한 대만 띄워도 실제로는 이제 원하시는 이제 수 킬로미터 거리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는 없어요. 네, 저희가 처음 낸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이게 발현이 되고 실제로 시행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뭔가 이제 머리 위에서 노는데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이 걱정거리인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고속도로는 항상 그 옆에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그 펜스가 있거든요. 그 펜스 주변에서 비행은 하고 이제 스캔을 하기 때문에 추락에서 뭔가 자동차 손상이나 인명 손상은 위험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카메라 기술이 얼마만큼 더 좋아지냐에 따라서 더 넓고 더 정확하게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도 아마 같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통신인데 뭐 우리나라는 이제 4G라든지 5G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제 국내에서 만약에 선점해서 만약 하게 되면은 북방에서 굉장히 넓게 쓰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미국, 캐나다 같은 데서도 충분히 이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에코브라이트 대표님 개발하신 제품이 먼지나 눈, 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지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제품은 시제 피드 테스트는 제 기계에 지금 설치하고 아직은 청소를 미션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제품은 지금 3년 반은 넘은 제품이고요. 그 동안에는 저희가 예상했던 2년 안에 소모품 교체이나 그런 것들을 또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3년 반 이상을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고 사실 이 문제는 저희 개발 과정에서도 많이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좋은 소재 쓰게 되면 좋은 부분 쓰게 되면 비용 많이 올라가서 고객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갈 수 있고 근데 너무 저렴한 부품이나 좀 내구성 좀 안 되는 것들을 쓰게 되면은 판매할 때는 유리하지만 쓰다가 이게 자꾸 고장이 나고 저희가 유지 보수가 자주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게 구매 비용보다 유지 보수 비용 너무 올라가서
결론적으로 이 고객가 또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정말 많은 피드 테스트를 통해서 적당한 가격 선에서 밸런스 잡고 이 가성비 좋은 제품을 좀 구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지오라인 대표님께 있네요. 오래된 아파트라서 주차 면수가 부족해서 전기차 전용 주차장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지오라인 충전기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주차 공간 확보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좋은 건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 전용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충전 시설이 비싸니까 그걸 같이 여러 대의 전기 자동차가 사용하는 걸 기본 모델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저희 지오라인의 그 이동형 충전과 거기에 따르는 이제 보안 콘센트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그 주차 면마다 콘센트를 하나씩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용 주차면을 만들지 않는 것을 기본 모델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이미 들어와 있는 전기에서 새로운 용량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배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콘센트에서 무한히 확장 연결을 해서 콘센트 개수를 늘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모노발식으로 연결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동시에 충전하는 대수를 자동으로 플랫폼에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모노발로 연결되어 있더라도 실제 충전되는 차량은 단 한 대에 불과하게 매니지먼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에서 특히 오래된 아파트는 또 지상 주차장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콘센트 제품이나 충전기 제품은 또 방수가 되기 때문에 실외에서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실외인 경우에는 작은 기둥이 있다고 하면 뭐 설치가 더욱 편리할 텐데요. 저희 제품에는 이미 또 굉장히 가느다란 기둥에 콘센트를 여러 개 설치할 수 있도록 구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둥 하나만 있으면 6대 전기 차량이 동시에 동시는 아니고 동시에 접속을 시켜놓고 순차적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제어가 되는, 그래서 뭐 일반 차량이나 전기 차량이나 싸우지 않고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주차면이 부족하더라도 기존의 콘센트를 들여서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질문도 이제 뭐 더 이상 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이제 하시는 일들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냥 갈 수 없다. 오늘은 꼭 얘기는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얘기 있으면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안 해도 되고요. 있는 분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세요? 정말 없으신 거군요. 네, 그러면 오늘 제1회 지니 포럼으로 개최한 기후 대응 스타트업 피칭, 네, 정말 그 혁신적인 생각 그리고 정말 실천적인 노력으로 기후 변화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을 피칭 던져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로 이 세상을 바꿔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 모두 감사합니다.